파이널 6회차부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할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만 좀 할 거고 3점짜리는 하나도 안 했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 몇 개는 뺐거든요. 최대한 혹시 하려나 싶은 것까지 했는데 이건 진짜 안 하겠지 싶은 거 뺐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토요일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좀 겹치는 게 있으면 뭐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요일 날 우리 개별적으로 시간 정해서 컨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보죠. 14번부터입니다. 14번 문제는 어려워서 골랐다기보다 참신해서 골랐어요. 오랜만에 각도 나오길래. 보면 그림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곡선 요런 모양새로 있는데 얘가 2x제곱이고 얘는 로그 2x고 얘는 로그 2분의 1의 x거든요. 이거 셋 다 대칭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는 둘이 딱 보면 지금 밑이 2고 2분의 1이니까 역수관계에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게 눈으로 바로 보이고, 요거 지수함수고 요거 로그함수인데 밑이 둘 다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BC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고, AC랑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다 라는 건 사실상 이것의 선분 AC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45도에다 90도 더하면 135도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다 y는 x라는 선을 싹 그어보면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얘하고 얘가 서로 대칭 관계에 있더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좀 참신한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골라본 거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좀 내보자면 삼각형 무게중심의 y좌표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좌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또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니까 a, b, c,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3분의 4래요. 그 말은 y좌표 다 더하면 4다, 그 소리인데, b하고 c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니까 y좌표 둘이 더하면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a라는 점에 y좌표가 4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얘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는 얼마일 거냐면 2일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A점의 좌표가 2,4라는 이야기고, 그럼 C점의 좌표 뭐 될 거냐면 얘가 4,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얘가 4,2면 점 B는 4,-2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죠? 그래서 A, B의 기울기는 2,4에서 4,-2까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골라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대칭 이동하면 겹칠 거야 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냄새 나잖아. 밑이 다 2인데 뭐, 그지? 어떻게 뽕짝뽕짝 하면 답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어디 갔니? 그리고 15번. 얘는 어려워서라기보다 여러분 박스 문제를 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골라봤고요. 뭐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루트 2 플러스 1이 에이 됐어. 읽어보니까 몰라도 되더라고요. 박스 문제의 묘미는 또 그런 거잖아. 그지? 물론 설마 몰라도 될까 싶어서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문제 풀진 않았겠지만 전 사실 그러거든요. 다 대충 읽어요. 유심히 보지 않고 대충 읽어보고 여기에 필요한 게 여기에 넣을 게 필요하면 다시 유심히 다시 살펴보는 편인데, 보면 이게 몰라도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생겼대. 확률 변수 x가 원래 나왔는데 이렇게 변형을 해서 y로 만들어 놓고 y라는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겼대. 그런가 보지 뭐. 얘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분수한 구하래. 평균이 3분의 7이래. 확인해 볼 필요 있겠어요? 굳이 왜? 뭐하러? 확률 변수 y의 확률 분포 표 나왔어. 분산 구하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시면 되죠. 친절하게 평균까지 구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분모가 6, 3, 1이니까 그냥 6분의 라고 통분을 합시다. 통분해보면 얘는 1의 제곱에다 1 곱할 거니까 1이고요.
얘는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2니까 8이 되겠네. 그죠? 얘는 3의 제곱에 6분의 3이니까 27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분자가 36이네. 그래서 요거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곱의 평균이 6이네요. 그럼 분사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9분의 7, 7이 49 뺄 거예요. 6, 9, 54니까 54면 54에서 49 빼면 5냐? 그래서 얘 9분의 5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얘가 가에 들어가야 될 숫자 되겠습니다. 9분의 5. 되죠? 그 다음 나는 분산 x를 물어봤는데 우리 지금 분산 y를 구했거든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 그지? x를 물어봤는데 vx라는 건 x를 y로 나타내보면 x가 요거니까 이걸 y로 나타내보면 루트 2y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우리 분산에서 더하기 1은 의미 없는 거지. 앞에 곱하기 루트 2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 제곱해서 곱하는 거였다. 그지? 그래서 얘는 2 분산 y 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9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나 박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 마지막 다는요. 뭐 하래? vx 구했는데 vx 바래. 표본의 크기가 5랍니다. 뭐 하면 돼요? 5로 나누면 되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vx바는 5분의 1에 vx니까 이거 5로 나누래. 9분의 2 이렇게 생겼네. 얘가 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네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다 세 개 다 더하세요 그 얘기니까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더하시면 9분의 1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위에 뭐 공이 몇 개 있는지 알게 뭐야. 다 줬는데 뭐.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녀석이었고요. 다음 16번 갑니다. 16번도 해보니까 뭐 어려워서라기보다 혹시 누군가 한 명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필요 없으면 안 보셔도 되고요. 16번 가조건에 보니까 fx 다항함수라고 그랬는데 분모 2차죠. 극한값 1이에요.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이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네요. 그죠? 뭐 그냥 써볼까요? 2차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이게 뭐 3차 이상 되면 어떻게 인수들을 좀 찾아가지고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2차밖에 안 되니까요. 개수가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생겼고요.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로 갈 때 분모 0 됐어요. 분자 0이 돼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f1의 제곱에서 f1을 빼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0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조건에 나와 있는 분자를 쳐다보면 f1의 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f1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f1로 묶어보면 f1 빼기 1이야. 이게 지금 0이다 라는 소리니까 결국 f1이 0일 수도 있고요. f1이 1일 수도 있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둘 다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f1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식 한번 보자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이고요. 분자에 여기 fx의 제곱 들어있고 이 뒤에 f1이 있는데 f1이 어차피 0이라며. 그럼 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f1에다가 f1을 또 하나 곱할 거야. 어차피 0이니까 뭐 하나 또 곱해도 되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0이나 0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 얘 인수분해 된다. 그죠?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니까 일부러 인수분해 하려고 이런 거거든요. 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하고 그 다음 fx 더하기 f1이에요. 그리고 분모에 x-1이에요. 되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누구 되는 거냐면 f'1 되는 거다. 그치? x 빼기 1, fx 빼기 1, fx 빼기 x 빼기 1, fx 빼기 f1, x가 1로 가니까 요 앞에 있는 덩어리 전체는 그냥 f'1 이렇게 생겼고 뒤에 오는 건 1 대입할 거니까 곱하기 2
F1 이렇게 생겼는데 F1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건 빵이어야 돼.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것의 값이 4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꽝! 기껏 썼는데 꽝. 그래서 F1이 0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남은 게 1인 거죠. 그래서 F1이 1이다 라고 하고 다시 나 조건에 있는 식을 써보면 x가 1로 갈 때 분모 x 빼기 1이고 분자는 fx의 제곱이래. 뒤에 f1 하나인데 f1이 얼마라고요? 지금 f1이 1이라고요. 그럼 여기다 f1 하나 더 곱해도 되죠. 어차피 f1은 1이잖아. 1에다 1 곱하면 그냥 1이지 뭐.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왜? 이거 하려고. 그럼 얘도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누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된다고? F'1 곱하기 2F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얼마래 지금? 얘가 4래. 근데 F1이 1이라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1이 2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F1이 1이고 F'1은 2구나.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F1이 1이다 해보면 요걸 쓸까요? F1이 1이다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인 거고, F'1이 2래요. 저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A잖아. F'X는 2x 더하기 A. 여기다가 1 대입하래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건 2 더하기 A가 2다 그 얘기죠. 그래서 A가 빵이고, A가 빵이면 B도 빵이고, A도 빵이고, B도 빵이고, 그래서 fx는 x제곱이다. f3을 구하세요. 9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 되는 걸 골라보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더라. 되겠죠? 다음 우리 할 문제는 17번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림을 여러분은 이제 많이 볼 일이 없죠. 이게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그림 가지고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무한급수가 없어지는 바람에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좀 할 만한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문제는 다들 읽어봤겠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 문제 아닌 사람 많지? 모르겠어. 길거든. 문제 아닌 사람 많죠. 근데 읽어보면 그냥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약간 너무 한글 길어가지고 읽기 싫어서 그런 모양인데, 국어 지문이 이만큼 되면 하기사. 근데 국어 지문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유심히 안 보니까, 그지? 근데 수학 지문은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을 쳐다보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위에 있는 건 니들이 읽으세요. 뭐지? 위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저는 저 문제 푸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최초의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였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4분원이 있었고, 거기서 요 M1이라는 건 요 둘의 중점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가 2면 요 변의 길이는 1인 거야. 그쵸? 그리고 얘하고 평행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평행이 됐다는 건 이거 4분원이야 90도였으니까 여기도 90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요 변의 길이랑 똑같도록 요 변의 길이를 결정을 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90도를 갖다 끼워 넣었는데 보면 봐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만든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하고 왼쪽 편에 노란색으로 만든 삼각형, 얘네 둘이 합동이란 소리예요.
그죠? 왜 합동이냐면 이거 반지름이야 2잖아요. 이거 반지름이야 2예요.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같대요. 그런데 90도가 하나 껴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RHS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둘이 합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게 봐봐. 요 삼각형, 하얀 삼각형이랑 노란색 삼각형이랑 둘이 합동인데 이거 띄어서 옆에다 갖다 붙인 거니까 이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사실은 누구냐면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가 사실은 요 그림에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죠? 요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요 그림 잠깐 지우고 그렇게 해서 보면 요 R1이라는 그림은 저 그림은 제가 일부러 테두리만 그리는 중인데 요렇게 생긴 그림이 R1이라는 그림에서 나온 녀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R2는 R1에다가 누구를 지금 추가해서 만들었냐 하면 옆에 이거를 추가해서 만들었거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추가해가지고 옆에다 갖다 붙인 거야. 그치? 그런데 요 흰색 그림이랑 요 빨간색 그림도 닮아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냥 요거 약간 축소해가지고 옆에다 그린 거잖아. 그지?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 왼쪽 편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이 한 변을 다시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 그리고 또 뭐 반 자르고 또 잘라서 또 옆에다 붙이고 이거 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흰색 도형 이상하게 생겨먹은 4분원에다가 삼각형 갖다 꽂아놓은 이 도형이랑 왼쪽 편에 빨간색으로 제가 둘러놓은 요 도형은 둘이 닮아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심지어 색칠한 부분도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흰색 도형 그냥 약간 축소하면 빨간 도형이 된다고. 이 뒤에다 똑같은 짓을 해서 또 한 번 그리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릴 수는 없는데 똥손이라 제가 그릴 수는 없지만 이걸 한 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90도짜리 4분원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 이따위로 생겨먹은 삼각형을 하나 꽂아 넣을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빨간색 도형을 축소해서 얘를 또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얘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파악하면 되냐면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비율로 축소하면서 그리잖아요.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줄어드는 비율이나 똑같을 거라고. 이 뒤에 초록색으로 하나 그림 더 그리면 역시나 줄어드는 비율이 계속해서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줄어드는 비율이 동일하다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물어봤냐면 5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5번째까지 그림을 그려서 붙였을 때 넓이가 얼마냐 이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그림 흰색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랑 빨간색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 다음 네 번째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 5번째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 그 5개를 다 더하시면 그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S5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그 5개를 다 더할 건데 그 5개가 각각이 뭐라고? 다 등비수열이라고요. 항의 개수가 5개짜리인 등비수열의 합 구하세요. 그 소리예요. 됐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래. 공식 기억나죠? 설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뭐 필요했어? 3가지 필요했어. 공비, 초항, 개수. 그죠? 개수 5개라고 나왔네. 우린 뭐만 구하면 돼요? 초항, 공비. 이 그림에서 초항은 누구다? 이 부채꼴의 넓이. 왜? 첫 번째 이 하얀색 도형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얘랑 똑같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얘가 초항이에요. 공비는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줄어든 비율이 얼마냐? 예요.
흰색 그림에서 요거 다른 색깔 쓸까요? 요 흰색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였냐면 2였어요. 요 길이 2라고. 그럼 요 빨간색 그림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닮은 비가 나오죠. 이거 뭐 이상한 도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변이랑 요 변이 서로 대응되는 변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럼 요 변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로 변했는지를 알아내면 그게 닮은 비가 된다고요. 근데 살펴보면 이 변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요 삼각형에서부터 온 거라고. 근데 요 삼각형 누구랑 합동이었다고?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었다고. 그럼 이 노란색 변에 해당하는 건 누구였다고? 이거였다고. 그죠? 그럼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같은 거네.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해버리면 되지. 그죠? 구하려고 쳐다보니 어때? 다시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2고요. 얘는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에요. 요 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그래서 루트 3 되겠죠. 이거 90도니까. 그지? 그럼 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래. 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래. 원래 2였던 선분이 루트 3으로 줄어들었대. 길이의 비, 닮은 비가 2분의 루트 3이더라. 그 얘기예요. 되죠? 아하. 써야지. 또 까먹을까.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그럼 이제 찾으러 갑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야. 초항은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 요거 참고로 노란색 삼각형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1이고 2고 루트 3이에요. 여기 3분의 파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요 각도가 3분의 파이라고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했다고요. 3분의 2 파이. 되죠? 맞니? 네. 공비는 요 변의 길이가 2고 요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었어요. 줄어든 비율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런데 이건 길이의 비고요. 우린 지금 넓이 구하는 중이죠. 길이의 비를 제곱해야 넓이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루트 3을 제곱한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의 개수는 5개라 그랬죠? 이거 S5S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면 합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뭐 산수는 니들이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뭐 알아서 약분 예쁘게 돼가지고 뭐 나옵니다. 보기 보시면 좀 숫자들이 어마무지해요. 근데 뭐 어마무지하잖아. 1024분의 243이에요. 근데 어쨌든 산수는 그냥 하시면 되고 이 문제 얘가 계속 일정한 그림 이 그림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걸 우리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프랙탈 문제는 이제 미적분에 가서 무한급수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형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반갑죠. 근데 이런 것도 나오면 할 말 없지 뭐. 그리고 요런 거 나오면 네,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도형 문제도요. 진짜 여러분 한참 하셔야 돼요. 연습을. 결국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건 맨날 등비 수열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등차 수열이면 언젠간 음수가 될 거잖아. 아니면 폭발할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요. 등비 수열인데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건 이건데 얘는 보통 문제에 나올 거고요.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되거든요. 초항이든 공비든 전부 다 도형 문제예요. 도형 문제는 대부분 뭐 찾는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찾아가지고 닮은 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하던가. 도형 문제 나오면 제가 맨날 강조하죠. 직각 찾으라고. 직각삼각형.
얘도 사실은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 도형 문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17번이었고요. 다음 우리 볼 건 18번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째꼈고요. 19번으로 가죠. 보시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1이 1이래요. 그리고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저렇게 생겼대요. 그럼 세 번째 항부터는 이걸로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그런데 두 번째 항은 몰라요. 초항 나왔고 세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이걸로 구할 건데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뭘로 구할 거냐면 A5가 12예요 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얘는 3 이상의 숫자니까 A1에서부터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얘가 12란 이야기고요. A4는요. 지금 여기서 A1만 나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내려가는 거야. A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일 거고 A3는 A1 더하기 A2예요. A2는 이렇게 못 구해요.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3부터만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다시 얘를 이용해서 얹을 거야, 이 위로. A3이 요렇게 두 개니까 요 A3 자리에 요거 두 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4는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A1 더하기 A2가 두 개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걸 두 배 하면 얘 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 A5로 올라와 보면 얘 A1 더하기 A2고 이것도 A1 더하기 A2고 이건 A1 더하기 A2 두 개 한 거래. 그럼 A1 더하기 A2가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4개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A2가 총 4개 있더라 라는 말이고 이것의 값이 지금 12다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그럼 A1 더하기 A2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3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A1이 1이라며. 이건 다른 색깔로 쓸까요? A1이 1이라며. A2는 2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A3는 3 될 거고요. A4는 3 곱하기 2 될 거고 A5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규칙을 계속 찾아야 해서 몇 개 더 볼 텐데 A6을 찾으러 가보면 얘네 다 더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1이 1이고 A2는 2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보면 지금 A6이라는 건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얘거든요. 그럼 얘네들 싹 다 더하러 가보면 봐봐요. 여기 A1, A2를 더한 게 여기 한 세트가 있고 여기 또 한 세트가 있어요. 2개, 4개, 8개예요. 8개의 A1 더하기 A2가 돼요. 다시 봐봐요. A1, A2의 값을 아는데 일부러 값을 안 찾고 일단 A1, A2라고 써보자는 거야. 써보면 A6이라는 건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야. A1에서 A5까지. 그럼 A1 더하기 A2 한 세트. 얘는 A1 더하기 A2랑 똑같다며 또 한 세트. 이거는 A1 더하기 A2가 두 세트 들어있는 거니까 두 세트 더했고 그 다음 얘는 이거 4세트라며 4세트를 더했다고. 그게 8세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A7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거거든? 이걸 다 더한다는 건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이거야. 근데 거기다 이걸 또 더한다는 이야기잖아. A6은 어떻게 구했다고? 이거 밑에 거 싹 다 더한 게 A6이라고. 근데 A7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다며. 이거 더한 게 뭔데? A6. 거기에 얘를 또 더한다고? 그럼 A6이 두 개. A6이 두 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안 해봐도 알겠죠? A8은요. 이거 다 더하는 거니까 A7에다가 A1에서 A6까지 더한 거니까 A7에다가 A7을 하나 더 더한 거야. 이거 2배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A1 더하기 A2가 3이라며. 그럼 A3부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A3은 3, A4는 3에다 2 곱한 거, 얘는 3에다가 2의 제곱 곱한 거, 얘는 3에다가 2의 세제곱 곱한 거. 말했지만 올라가면서 계속 2배씩 되는 거잖아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처럼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자면 AN이라는 건 3 곱하기 2의 n-3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A3이 3이고요. A4가 2의 1승, A5가 2의 제곱, A6이 2의 3승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물론 n이 3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생겼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10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n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노가다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저거 원래 써있는 식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셔도 되거든요. 찾으면 이게 나오겠지.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AN이라는 건 누구랑 똑같대? 저 시그마로 써있긴 한데 AN이라는 건 SM-1이랑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뭐 A1에서 AN-1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것도 생각하면 되지. AN 더하기 1이라는 건 그럼 SN이랑 똑같겠네. 그지? 그 다음 이거 둘 뺀다고요. 그러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고 SN에서 SN-1 뺀 건 누구야? AN이지 뭐. 그지? 그런데 요거 n에다 3 이상 넣을 수 있대. 얘도 마찬가지로 3 이상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n에다가 3 이상 넣을 거다 그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an 더하기 1이 2an이에요. n이 3 이상일 때. 세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되죠? 세 번째 항은 뭐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저마식이지 뭐. 이거 보고 AN이랑 SN이 섞여 있는 식이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AN 찾겠다. 뭐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뭐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노가다 해서 규칙 찾아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19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은 20번. 어렵게 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 좀 양이 많아지던데 쉽게 가자면 또 별거 아니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같더라고요. 보면 V는 속도랬고 S는 위치랬어요. 그럼 V를 적분하면 S 된다 그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서 지금 가조건, 나조건에 나와 있는 건 V에 대한 힌트가 나왔어요. 0에서 3 사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1하고 2래요. 저걸 쳐다보고 극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0이라는 거지 접선의 기호가 0이라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지? 물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 극점인데 그냥 잠깐 멈췄다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맨날 극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로 경우를 나누자면 막 4개나 돼요. 아무튼 나조건도 보면 0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뭐 나왔냐면 S가 나왔어요.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건 S라고.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야? 정적분 하라는 이야기지. 그죠? 정적분 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나조건부터 보자고요. 나조건에 있는 요 왼쪽 편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VT, DT 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요거 적분하면 S 되겠죠? 속도고 위치니까. 그래서 얘는 S2에서 S0를 뺀 건데 보시면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S0는 제로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누구랑 똑같냐면 S2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쵸? 우변에 있는 걸 보면 2에서 3까지 절대값 씌워서 VT, DT거든요. 일단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속도를 양수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 속도가 최소한 0은 아닐 거잖아. 왜냐면 0이 되도록 하는 게 1, 2, 2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2랑 3 사이에서 속도가 0은 아니에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근데 절대값을 씌웠거든. 그럼 속도를 양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적분을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이겠죠. 피적분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잖아. 양수라고. 그걸 적분했으니까 0보다 클 거라고요. 뭐 넓이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얘랑 둘이 같다며.
이건 0보다 크다며. 얘도 0보다 커야지.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S2는 0보다 크더라입니다. 그죠? 됐죠? 다음 니은하고 디귿번 보시면 S2랑 S3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소리 하는 거지. 요거 요리로 싹 넘겨보면 S3에서 S2를 빼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VT dt 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래요? 요거 이렇게 싹 넘겼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0보다 크면 이랍니다. 그렇다면 S3하고 이 S2하고 같으냐 이 얘기거든요. 얘는 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이건 S2인 거고 요거는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근데 봐봐요. 어디 갔어? VT란 녀석은 연속이라고 했고요. VT가 연속이라는 건 뚫려있는 함수값은 없다는 이야기니까 S는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 얘기하는 건데 V가 0이 되는 순간이 1과 2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2랑 3, 4에선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VT가 들어있는데 저 VT는 2랑 3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X축 위에만 있든가 계속 X축 아래쪽만 있을 거예요. 그죠? 통째로. 그런데 0보다 크대. 2에서 3까지 VT dt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나 조건에서 이야기했던 0에서 2까지 VT dt랑 2에서 3까지 절대값 VT dt가 같다고 했는데 얘는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V는 양수였을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말했죠. V는 1하고 2에서만 0이지 2랑 3 사이에서 X축이랑 안 만나요. 바뀌지 않는다고 부호가. 계속 양수거나 계속 음수거나. 지금 얘가 양수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이건 S2, 이건 S3 빼기 S2 맞다는 이야기지. 그죠? 얘는 S2가 S3 빼기 S2니까 이거 넘어가면 S3은 2S2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참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디귿은 뭐 얘기하는 거였어요? 디귿을 줬다는 얘기죠.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건 S3에서 S2를 뺀 게 0보다 작다인데 2에서 3까지 VT dt잖아요. 얘가 지금 0보다 작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건 그냥 2에서 3 사이에서 속도가 음수야 정도예요. 그쵸? 근데 지금 얘 뭐 물어봤냐면 S1이랑 S2를 물어봤거든. S1이랑 S2라고? 얘는 지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VT dt예요. 1에서 2까지 VT d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1, 2 사이에 V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쵸? 근데 그림을 좀 대충 생각해보면 1하고 2에서 V가 0이라고 했으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어디다 그리냐? 여기다 해볼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S를 그리는 거야. S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고요.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보면 여기를 3이라고 보고요. 디귿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2랑 3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출발할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니까 올라가고 있다가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요. 2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그림이 이러냐. 여기서 만약에 잠깐 멈췄다가
계속 올라갔다고 치면 여기선 꺾여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2랑 3 사이에선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그림이 하나 가능하고요. 1, 2, 3이라고 했을 때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서 1에서 접선의 기울이 0이고요. 2에서도 접선의 기울이 0이고 3에서 감소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얘도 결국 2에서 3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얘기하는 거 그거라고. 아니 그런데 2에서 3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거 가지고 갑자기 1과 2를 물어봤다고? 아, 요건 그림이 여기 도착해야 되는데. 2에서 3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걸 가지고 S1과 S2를 비교하겠다? 이 그림도 가능하고 이 그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조건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랑 2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아요 거든요. 움직인 거리가 같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0에서 2까지는 위치 변화량이고 2에서 3까지는 움직인 거리인데 지금 디귿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요거 거꾸로 뒤집어진 거라 가지고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2에서 3까지 후진한 건 후진한 거고 1하고 2에서 전진했는지 후진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은 이상한 소리입니다. 얘 여도 되고 얘 여도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보면 0에서 2를 한꺼번에 계산했기 때문에 저 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20번 이 정도 이야기하고 혹시 잘 안 이해가 안 되시면 일요일 날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21번이고요.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재밌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가 조건 되게 골치 아프게 생겨가지고요. 나 조건을 먼저 볼 텐데 A, B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절대값 fx 더하기 fx예요. f는 2차라고 그랬어. 그런데 절대값 f 더하기 f를 적분했는데 빵이래.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저 구간 안에 들어있는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정적분하면 맨날 빵이라는 거야. 정적분해서 빵이 됐다는 건 뭔 소리겠어요. 피적분 함수가 0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 어떻게 x축이랑 잘 만나가지고 x축 위에 부분 밑에 부분 더해서 0 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즉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a에서부터 t까지는 얼만큼 적분하든지 간에 계속 빵이야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빵이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 사이에서는 닫힌 구간 a, b에서는 절대값 fx 더하기 fx가 0이다 그 얘기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요 구간에서 fx는 0 이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그거 만족시키는 a, b의 b-의 최대값이 3이다 그 얘기는 그냥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결론은 x축이 이렇게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인데 x축이랑 만난데 두 점에서 이 간격이 얼마냐면 최대가 3이다. 그래서 3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두 군의 차이가 3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요게 나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가조건 보러 가죠. 나 조건처럼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건 알았고 그래서 가조건을 올라가 보면 적분 구간이 둘 다 0에서 1이에요. 피적분 함수를 살펴볼 텐데 왼쪽에 있는 건 보면 절대값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놓고 1을 붙였어요.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절대값을 씌웠대.
그리고 마이너스를 달았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사실상 위에 걸 밑으로 끄집어 내린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이게 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고 나서 1만큼 올렸거든요. 그럼 그 1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이 꽤 큰 숫자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다 그려야겠다. 자리가 없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꼬다리만 약간 올라가는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비율이 약간 이상한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해되죠?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채 못 올라가서 여기 송곳니처럼 여기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막 이런 거였으면 위로 이만큼 올라가게 될 거라고요. 그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얘가 좌변이에요. 얘인지는 해봐야 알아요. 아직 모릅니다. 그죠? 우변에 있는 걸 보면 우변에 있는 건 fx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이 그래요. fx는 다시 얘처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라 거든요. 그럼 만약에 밑에 같은 경우라면 1을 올리는 순간 봐봐요.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 내려온 부분 두 개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를 1만큼 올린다고 치면 밑에 것처럼 생겼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야 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 그림 그 자체예요. 그죠? 얘처럼 만약에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았으면 그러면 그때는 얘가 미처 다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 상태에서 0에서 1까지 적분했더니 둘이 값이 같대요. 위에 걸까 밑에 걸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게 표시를 좀 해보자면 일부러 좀 맞춰서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 딱 X축이랑 닿는 점 있죠. 그게 얘는 지금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얘 여기고요. 여기고요. 얘는 여기야. 이거고 이거거든요. 0하고 1 사이에서 적분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정적분한 값이 똑같아지려면 정적분한 값이 똑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림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적분 구간이 똑같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보면 위아래로 움직인 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라서 그런 건데 보시면 아예 완전 왼쪽 편이면 될 리가 없고요. 이것도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벗어나 버리면 얘는 끝에 조금 뭐 이빨이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X축 밑에 있고요. 얘도 계속 왼쪽 편에 있는 중이잖아요. 얘는 위에 있다고요. 그죠? 얘는 마찬가지야. 약간 위에 있긴 한데 점점점 내려가는 중이고요.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애초에 0이었던 게 1이 된 거잖아요. 여기 y값이나 여기 y값이나 똑같아요. 근데 얘는 내려가는 중이고 얘는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0, 1이라는 구간이 왼쪽 노란색보다 더 왼쪽 편에 있었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중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노란색 기준으로 오른쪽에 0하고 1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얘 1이야. 원래 0이었거든요. 1만큼 올린 거니까 여기 1이고요. 얘도 여기가 1이에요. 올라가는 중이고 내려가는 중이야. 정적분에서 같은 값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0에서 1만큼 올린 거고 0에서 1만큼 올린 거예요. 얘는 내려가는 중이고 얘는 올라가는 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고. 0에서 1 구간을 자르면. 그러니까 결국 0, 1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노란색 선과 이 노란색 선 사이에 0과 1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정적분의 값이 같아지려면 이거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사이에서
이 두 그림은 완전히 똑같거든요. 얘는 봐봐. 얘는 똑같이 얘는 내려와서 그냥 밑으로 완전 뚫고 내려가는 거고요. 얘는 내려오다 말고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출발하는 지점이 똑같긴 한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고 얘는 접힌 거기 때문에 0에서 1로 자르면 다르겠죠. 아주 운 좋게 말이야. 아주 운 좋게 딱 하나 얘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치사하지만 지금 얘에서 얘까지 길이가 3이었어요. 아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0 밑으로 볼록 빠져나가는 게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진짜 끝에 요만큼만 살짝 걸리는 거야. 그래서 0하고 1이 여기 사이에 들어있으면 얘도 이렇게 된 거라서 0하고 1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 경우랑 요 경우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보면 얘가 훨씬 더 큰 녀석이라서 쟤를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요 사이에 0과 1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 위에 얘기한 건 됐고요. 이거를 보세요. 그림이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0하고 1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건 이제 0에서 1 사이에 절대값 씌운 녀석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인데 다시 원래 F로 돌아와서 절대값을 씌우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인 거잖아. 0하고 1이 어쨌든 이 둘 점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랬을 때 0과 1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있어야 가장 크겠죠. 딱 가운데 껴있어야 0하고 1이 그래야 정적분의 값이 제일 클 거다라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경우 이때가 fx의 x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2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경우에 꼭지점의 y좌표가 1만큼 끌어올리면 x축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fx라는 건 최고창의 개수 a 만나는 점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그런데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집어넣는 건 0, 1이 딱 가운데 오면 좋으니까 대칭축이 2분의 1인 경우에요.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한다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A의 범위 찾아보시면 되고 찾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의 넓이는 구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1번은 그림이 요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고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여기서는 나타나기 힘들고 여기서 나타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게 나와야 21번 같지. 다음은 26번.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이번 주에 수능 완성 범위가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가운 마음에 골라봤어요. 뭐 해야 될지 알죠? 적분 구간의 미지수 x. 보자마자 두 단계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는 적분 구간 아래 끝 윗끝이 같아지게 0 대입. 두 번째는 미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빵이니까 0은 2f0 마이너스 2네요. 그죠? 이 0, 0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아하 f0이 1이구나 되고요. 두 번째로 미분 해보면 좌변은 fx 우변은 x 더하기 2랑
fx랑 요거 둘이 곱한 거니까 곱미분 하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차근차근 하면 되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는 날아가고요. 써보면 얘네 둘은 알아서 소거가 되고요. 그래서 f'x를 찾아보면 이제 x 더하기 2로 나눌 거니까 6x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fx는 3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f0이 1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세요. 4. 땡큐. 완전 쉽죠? 말했지만 적분 오랜만이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골라봤어요. 다음은 28번인데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명 정도는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골라봤고요. A, B, C 중에서 2명은 사탕을 짝수게, 1명은 홀수게 받았다고 그랬고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A라는 녀석은 사탕이랑 초콜릿 받은 거 다 더했더니 짝수게더라 그랬어요. 초콜릿은 못 받은 애도 있어도 된대요. 그럼 당연히 A가 주인공이지, 그지? A가 애초에 사탕을 짝수게 받았는지 홀수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규칙 2를 생각해 보면 되죠. 초콜릿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탕을 먼저 나눠줄 텐데 2명이 짝수고 1명이 홀수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짝수계를 2x계를 받았다고 치고 2y계를 받았다고 치고 2z-1계를 받았다고 치는 거지. 그러면 x, y, z에 자연수 넣으면 되죠. 얘가 11이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나누어 가지는 경우는 이거 넘어가면 12 될 거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면 6이니까 3h3 되죠. 자연수니까요. 1씩 미리 주면. 그래서 요거는 5c3이니까 10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x, y, z에 나눠주는 경우가 10가지예요. 그럼 저 x, y, z 그러니까 정확히는 2x, 2y, 2z-1을 A, B, C가 가져갈 거잖아요. 개수를. 그 경우가 몇 가지일 거냐면 이제 저거 중에 A가 얘 아니면 얘를 가져가는 거지. 그죠? 정확히는 이렇게 보면 되죠. A가 이제 사탕을 짝수게 가져가는 경우랑 B가 아니고 A가 사탕을 홀수게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할 텐데 A가 사탕을 짝수게를 가져갔다는 건 X, Y 중에 하나를 골라갈 거야. 그건 상관없는데 홀수계인 이거를 B가 가져가냐 C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C이 왜 나와? 너 안 불렀어. 짝수는 누가 홀수계를 가져갈래? B랑 C 중에.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10가지씩 있어요. 되죠? 이게 사탕을 나눠준 경우의 수예요. 20가지나 돼. 그럼 그 경우에 이제 초콜릿을 나누어 가져보자면 초콜릿은 사탕을 A가 짝수게 가져갔으면 초콜릿도 짝수게 가져가면 되죠. 근데 이 짝수게라는 건 더해서 짝수게니까 초콜릿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안 가져가도 어쨌든 개수의 합은 짝이잖아. 그죠? 그래서 A가 초콜릿을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보면 B, C가 5개를 가져가면 돼요. EHO. 얘가 2개 가져갔다고 치면 EH3. 얘가 4개 가져갔다고 치면 EH1.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얼마냐? 7, 6. 얘 6. 4, 2. 그래서 12. 12에 20. 그러면 24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가 홀수계를 가져가는 건 이걸 나눠주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3명 중에 1명 골라서 홀수계 가져가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B랑 C가 이거 가져가니 이거 가져가니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짝수계니까. 그래서
홀수계를 가져가는 경우는 그냥 10가지밖에 없어요. 얘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니까. 걔를 A가 가져가기로 했거든. 그리고 그 경우에 초콜릿은 A가 홀수계 가져가야 돼요. 하나를 가져갔다고 치면 2H4. 3개 가져갔다고 치면 2개 남았고요.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도 안 남는 거지. 2H 빵. 그래서 요거는 5C4. 얘는 3C2. 얘는 1C0. 그래서 9. 그러니까 요 90개. 그래서 더하시면 330개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거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나 이거 다 구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뭘 다 구했냐면 A가 그래서 2개 가져가는 경우, 4개 가져가는 경우, 6개, 8개, 10개 가져가는 경우에 B, C가 가져가는 개수를 다 셌다고. 이것도 A가 하나, 3개, 5개, 7개, 9개 가져가는 경우에 B, C가 가져가는 걸 다 세봤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네요. 그죠? 29번. 좀 그림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죠? 하나 키울까요? 오케이. A, B의 길이는 5라고 되어 있고요. A, C의 길이는 4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수직이래요. 그러면 B, C의 길이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3대 4대 5는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길이 3입니다. 3. 그리고 B, C의 길이랑 똑같은 선분으로 BD에다가 점 찍었대요. 그러면 요 길이도 3이에요. 아직 원을 그리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세 점 지나가도록 원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 물어봤냐면 원의 넓이 물어봤어요. 생뚱맞게. 그럼 원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럼 주인공인 삼각형은 누구냐면 ABC가 아니고 DBC가 주인공인 거지. 왜? DBC 입장에서 외접원이거든요. 이거 세 점 잡은 다음에 원 그린 거잖아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 구하래? 외접원 나왔다고? 뭘 떠올려야 돼? 사인 법칙 떠올려야죠. 뭐 삼각형이랑 외접원 나온 건 사인 법칙밖에 없잖아요. 아하,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소리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면 변의 길이를 2개나 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요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 뭐 각도를 알아도 되고 아니면 요거 알아도 되는데 둘 다 알 방법은 없어요. 공교롭게도 대신에 요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각도는 삼각형 ABC도 공유하고 있는 각이잖아요. 참고로 사인 B는 얼마냐면 5분의 4일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B분의 요 변의 길이 하면 좋겠는데 에이 하필이면 또 이 변의 길이는 모르잖아요. 안 나왔어요. 구하면 되지. 왜? 코사인 B도 알거든요. ABC라는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보면 코사인 이 법칙 때문에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3, 3 코사인 B. 코사인 B는 5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숫자 9, 2, 18 빼기 5분의 6, 9, 54예요. 그래서 요거 5분의 90이야. 90. 90에서 56을 빼시면 36이에요. 5분의 36. 이니까 x는 루트 5분의 6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어차피 아직 계산이 끝난 거 아니니까 유리화는 좀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트 5분의 6이고요. 그럼 이제 요 변의 길이 나왔고 이거 사인값 알았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사인 B분의 x. 그러니까 사인 B는 5분의 4고요. x의 길이는 루트 5분의 6이에요. 계산해보면 분자 분모에 2로 약분하고 5씩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5가 될 건데 이게 누구다?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더라 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4분의 3 루트 5가 될 거고 넓이가 뭐야? 넓이 S는 뭐야? 파이 알제곱 미쳤나봐요. 바로 쓰면 16분의 95 45파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6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뭐가 필요한지 그냥 흘러가면 되잖아요. 왜 저번에 갑자기 물어봤다고? 사인 법칙 구하려고 보니까 변을 모르네. 그런데 하나 아니까 코사인 법칙 등등등등등등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흘러가듯이 줄줄이 구해보시면 될 녀석이고요. 마지막은 30번. 30번이 세상에 땡큐. 어디 갔니? 예매? 얍. 30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0,f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1이래. x좌표 0에서 접선 그었더니 얘래. 그럼 x좌표 y, 이 접점의 y좌표는 누구예요? 1이지. 0,f0에서 y는 x 플러스 1이라며. 이거 0,1이라니까 이거 0,1이겠지 뭐. 그죠?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 1이래요. 또 y는 x-1이라는 녀석도 저 곡선 위에 어딘가에서 만나더라인데 나조건에 보니까 y는 fx 위에 y좌표가 f0인 어떤 점이 있대요. f0은 참고로 요 점이었어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래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어디예요? 편곡점이겠지. 그지? f 프라임 꼭지점이 그죠? 그럼 이 얘기야. 3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변곡점이 위치하는 지점이 어디란 이야기냐면 y좌표 1인 점이란 이야기고요. 얘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0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서 뭐야? 요 점에서 접선 그었더니 접선이 y는 x 더하기 1이래.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봐. 요 점 변곡점 지나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요 점에서 접선 그으면 어때요? 얘도 접선의 기울기는 1이겠죠.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도 나왔죠. y는 x-1이라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봐봐. 여기가 y축이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1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게? 2죠. 2. 왜? 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2잖아. 요 길이도 2여야죠. 그죠? 여기가 2네. 여기는 1이고요. 평곡점이니까 가면 되겠지. 이해되죠? 뭐 한 거지? 3차 곡선 딱 빼고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다 지금 3차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변의 길이가 2니까 요 변의 길이도 2라고. 그래서 결국 이 식에 따르자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0, 1, 2에서 y는 1이랑 만나는 녀석이더라. 이고 전개해보면 그래서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인데 f'0은 이거 뭐 다 날라가고 2a 남겠죠. 얘가 1이다 그 얘기라고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라며.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쵸?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fx는 2분의 1 x-1 x-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f4 구하래요. 4 대입하면 값 나오게 되죠. 네. 30번인데 땡큐. 오 이렇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네. 되죠? 해서 30번이 오히려 좀 덜 어려웠고요.
21번이 훨씬 더 어려웠죠. 아까 2차 곡선 막 위로 올리니 아래로 내리니 막 접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7회차는 좀 짧게 해야겠다. 네. 해서 어쨌든 6회차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안 한 거 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메모 잘 해뒀다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6회차는 여기까지.